이번에는 픽셀 유동화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가상 성형 사진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몸매 성형 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before, after고요. 그 다음에 얼굴 성형 사진을 만들 텐데요. 이것이 before, 그 다음에 after입니다. 여러분들 픽셀 유동화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이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를 이용하시면 몸매나 얼굴 성형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픽셀 유동화는 이미지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사진을 변형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인물 사진에 필터를 사용하면 가상 성형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신체에 적용하면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전후 사진 만들어 보죠. 창 밑에, 창이 아니죠. 필터 밑에 픽셀 유동화를 열어볼게요. 이 창이 커서 다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밀어가면서 해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뒤틀기 도구가 있어요. 뒤틀기 도구로 줄여야 할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줄이시면 되는데요. 먼저 팔뚝을 좀 줄여볼게요.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브러쉬 크기와 압력이 있어요. 그거를 조절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브러쉬 크기는 좀 더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작게 하면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어서 큰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요. 팔뚝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예, 원하시는 만큼 밀어주시고 배도 좀 안쪽으로 밀어야겠죠. 예.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돼요. 예. 엉덩이가 좀 힙업이 되고 싶다 그럼 밖으로 좀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위쪽으로. 그 다음에 가슴을 좀 더 볼륨 있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볼록 도구가 있어요. 볼록 도구를 선택하시고 가슴에다 대고 클릭하시면 가슴이 커지죠.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몸매를 성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목 도구가 있어요. 얘는 지금 배의 옆모습이라서 좀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데, 만약에 앞모습일 경우, 옆구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볼록 나온 거는 어떻게 처리하기가 힘들죠. 그럴 경우 요 오목 필터를 사용하시고 클릭하시면 안쪽으로 쫙 축소가 돼요. 볼록의 반대죠. 예, 이런 식으로 몸매를 여러분들 성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터예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확인 누르시면 제가 컨트롤 G를 눌러 볼게요. before 다시 한번 컨트롤 G를 누르면 애프터. 예,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봤고요. 몸매뿐만이 아니라 얼굴에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얼굴을 제가 열어볼게요. 픽셀 유동화 2 이 사진을 가지고 성형을 해볼게요. 보니까 턱이 좀 성형이 필요하겠죠. 코도 넓은 것 같고 눈도 그렇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필터 밑에 픽셀 유동화 이렇게 보시면 먼저 턱을 좀 갸름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턱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브러쉬 크기를 잘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돼요. 턱이 좀 긴 것 같다 그러면 짧게 좀 위로도 올려주시고요. 예. 좀 시간을 들여서 정교하게 하면 더 예뻐지겠죠. 네. 그 다음에 코 평수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우리 좀 확대를 해서 코 평수도 좀 줄여볼게요. 코도 조금 줄여보시고 좀 짧게 이렇게 하시고, 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졌죠. 처진 눈도 약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위로 잡아당기면
약간 올리기도 하고, 눈이 좀 짧으신 분들은 뒤로 이렇게 밀면 좀 길어지겠죠. 길어지고 좀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리고 눈동자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이렇게 밑으로 늘려요. 그래서 눈동자도 좀 커 보이게 만들고요. 저는 뭐 다른 거 안 쓰고요. 그냥 픽셀 유동화 하나로 제 얼굴을 다 성형한답니다. 네. 요렇게 요 정도 뭐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그다음 좀 예쁘게 됐네요. 근데 굉장히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죠. 주름. 이 주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요 패치 툴로 선택해서 예.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주름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주름도 없애주시고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창 밑에 보시면 작업 내역. 네. 비포 애프터. 요 주름은 뭐 지웠다 치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픽셀 유동화 필터를 아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아기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브러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내가 아기 얼굴을 선택을 해서 그 아기 얼굴을 브러쉬로 등록한 다음에 브러쉬처럼 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또 패턴으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사각 선택 툴로 아기 얼굴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브러쉬를 등록할 때는 사각 선택 툴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원형 선택 툴로 선택해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선택해 주세요. 브러쉬 툴을 선택해 주시고 옵션이 아니라 편집 밑에 메뉴바에 편집 밑에 보시면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가 있어요. 이것을 눌러줄게요. 브러쉬 이름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뭐 아기 얼굴 이렇게 줄게요. 확인 누르시면 브러쉬가 지금 등록이 됐어요.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에서 브러쉬 모양 화살표를 꾹 누르시면 맨 마지막에 그죠? 내가 등록한 브러쉬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기 얼굴 브러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볼 텐데요.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500 곱하기 500 그리고 색상 모드는 RGB로 확인. 지금 브러쉬가 너무 사이즈가 크죠? 좀 줄여볼게요. 줄이시고 클릭하면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로 칠해지게 돼요. 이때 바로 옆에 아이콘이 브러쉬 패널인데요. 브러쉬 패널을 한번 열어볼게요. 클릭 해주시면 여기에 간격이라고 있어요. 간격 옵션을 100으로 줄게요. 지금 10만큼 간격인데 100이면은 간격이 더 넓어지겠죠. 100%만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쭉 칠할 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칠해지게 돼요. 쭉. 이때 여러분들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색상을 선택하고 색상이 파랗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옵션을 볼게요. 색조 지터를 지금 0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색조 지터를 100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 내가 클릭할 때마다 다른 색깔들이 나와요. 이거는 임의대로 색깔이 나오는 거라 클릭할 때마다 달라요. 그 상태에서 우리 클릭하고 처음에 부분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중간 부분이 만들어져요. 클릭하고 마지막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브러쉬로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재밌는 이미지를 갖다가 브러쉬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기 이미지로 가볼게요. 이거를 이번에는 패턴으로 등록을 해볼게요. 패턴은 원형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면 패턴으로 등록이 안 돼요. 브러쉬하고 다르죠. 반드시 사각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한번 편집 밑에 가서
이번에는 패턴 정의를 눌러줄게요. 그럼 패턴 확인 하시면 돼요. 이것도 패턴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이제 등록이 됐어요.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마찬가지로 500 곱하기 500, 그 다음에 색상 모드를 RGB로 주시고요. 색상 모드를 여러분들 만약에 회색 음영으로 줬다. 그 상태에서는 왜 이렇게 색이 안 나오지? 해도 왜 안 나오냐 하면 회색 음영으로 여러분들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RGB 색상으로 주시고 확인. 네, 여기다가 칠을 해볼 텐데요. 우리 칠하는 방법은 편집 밑에 칠이 있죠. 네. 칠이 있는데 이때 뭘로 칠할지 보통 이렇게 전경색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패턴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패턴으로 칠하겠다. 어떤 걸로 칠하겠냐? 패턴 중에 내가 만든 패턴이 가장 마지막에 보여요. 그 패턴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지금 패턴이 너무 커서 지금 패턴처럼 안 보이죠? 그냥 이미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기를 한번 줄여 볼게요. 레이어에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레이어 창을 열어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볼 건데요. 지금 배경 레이어가 잠겨 있어요. 풀어줄게요. 2번 클릭하시고 확인.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레이어를 2번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오죠. 이때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세요. 패턴 오버레이가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션을 보세요. 여기 패턴을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패턴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 비율이 있어요. 비율을 이렇게 좀 줄여 볼게요. 그죠? 줄이는 대로 지금 이미지가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패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라인으로 타원을 그리고요.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의 획에서 그라디언트로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브러쉬로 정의를 하고 나서 브러쉬 패널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절해 주시면 이런 멋진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색조 채도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색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반짝거리는 외부 광선을 주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멋지게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새 종이를 꺼내 볼게요.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폭을 300픽셀 주시고요. 높이는 500픽셀,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 색상으로 주시고 확인. 네, 색깔을 일단 기본색으로 주세요. 기본색으로 주시고 레이어 패널도 옆에 열어두세요. 우리 쉐이프 툴 꾹 눌러보면 타원 도구가 있어요. 타원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를 보세요. 여기서 칠의 투명도를 0으로 줄게요. 0으로 주시고 타원 레이어를 2번 클릭해서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줄 텐데요. 그때 불투명도하고 칠의 차이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칠은 레이어 스타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투명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타원 레이어를 2번 클릭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보시면 획이 있죠. 획을 선택하시고 획 크기를 한 1 정도 줄게요. 그리고 위치는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스트로크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칠 유형을 꾹 눌러보면 여기 그라디언트가 있는데 지금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위에는 밝고 밑에가 어두운 그라디언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각도는 일단 90 정도 주시고요. 비율을 120 정도 주시면
이렇게 위에가 밝고 점점 밑에가 어두운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져요. 예,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브러쉬로 정의를 할게요. 편집 밑에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 네, 확인 누를게요. 그럼 브러쉬로 이게 정의가 되어졌고요. 우리 레이어에서는 타원 레이어는 지워줄게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여기다가 배경을 우리 까맣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배경 레이어를 Alt, Delete를 눌러서 뭐 편집 밑에 칠 하셔도 돼요. 검은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흰색으로 칠해 볼게요. 그러면 전경색을 흰색으로 두시고 브러쉬 툴을 선택해 주세요. 브러쉬 툴 선택하고 옵션에서 꾹 누르면 내가 만든 브러쉬는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랬죠. 예,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 해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우리 좀 더 브러쉬 옵션을 바꿔볼게요. 브러쉬 패널을 열어볼게요. 옆에 브러쉬 패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브러쉬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시고 그럼 여기서 크기를 브러쉬 크기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100 정도 줘볼게요. 네, 이 정도. 좀 작은 것 같네요. 한 150 정도 줘볼게요. 15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을 한 16 정도 줄게요. 16 정도 주시고 한번 그어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다시 언두 해주시고요. 컨트롤 G. 이번에는 브러쉬가 쭉 회전하면서 그려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모양이 있어요.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조절. 지금 끔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이거를 희미하게로 바꿔주세요. 희미하게 바꿔주시고 옆에 수치를 100 정도 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브러쉬가 회전하면 좀 더 역동적인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100 수치라는 건 뭐냐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타원 브러쉬를 쭉 그리는 동안에 천천히 회전해서 타원이 100개 정도 그려졌을 때 1회 회전하고 멈춥니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얘가 회전을 하죠.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좀 더 역동적이죠. 예, 언두 하시고요. 우리 레이어 만든 다음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브러쉬 패널 창은 꺼줄게요. 우리 레이어 창을 볼게요.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아까 다시 한번 그려줘 볼게요. 그릴 때 여러 가지 내가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보여지는데 밑에서부터 쭉 내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다시 약간 마우스를 흔들듯이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보세요. 네, 어떻게 만들어도 좀 멋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색깔을 칠해 볼게요. 색은 이미지 밑에 조정 옆에 색조 채도. 밝기가 좀 밝으면 색깔이 잘 안 보여요. 밝기를 약간 낮출게요. 한 40 정도로 낮추시고 이때 색상화를 선택해 주세요. 색상화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밝기를 낮춰 볼게요. 그리고 채도는 좀 높여 주세요. 채도는 좀 높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색조를 드래그 하면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 주세요. 예. 선택하셨으면 채도를 좀 더 높여 볼게요. 예,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1도 마찬가지예요. 색을 줘 볼게요. 색조 채도로 들어가서 색상화를 선택하시고요. 밝기는 좀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채도는 좀 높여주시고 색조는 원하는 색으로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주시고 확인. 뭐 이렇게 해도 멋있지만 또 효과를 좀 더 줘볼게요. 우리 레이어 1이 좀 반짝거리게 아우터 글로우를 줘볼게요. 외부 강선. 2번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여신 다음에 외부 강선에서 여기 색깔을 좀 더 진한 색으로 줄게요. 아까 제가 보라색 정도 줬었거든요. 보라색을 주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너무 강선이 많아도 좀 지저분해 보이죠? 네, 이 정도 주고 확인. 그럼 어때요? 좀 반짝거리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 레이어 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레이어 툴을 선택한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선형 닷지를 줘볼게요. 선형 닷지를 주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더 밝게 표현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거 외에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럼 멋진 그 와이어 프레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